건강검진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대장의 혹. 대부분의 대장암은 그냥 점막에서 쑥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80에서 90% 이상은 이러한 용종을 거쳐서 암이 생긴다고 해요. 심각해지면 장 전체를 잘라내야 하는 대장암. 자칫 항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치명적인 위험들은 바로 이 용종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그게 한두 개 있는 사람도 있고 3개 이상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한 50세 이상이면 4분의 1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의 공포를 안고 있는 대장의 혹. 대체 용종은 어떤 것은 암이 되고 어떤 것은 암이 되지 않는 걸까요? 또 과연 어떤 사람에게 용종이 잘 생기는 걸까요? 50대 김상일 씨는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정상 소견이야. 당도 정상, 신장도 정상, 간 기능도 정상. 다 정상인데 이거 봐봐요. 3mm짜리를 제거하고 30mm 크기의 이 종양이 관찰됐다고. 작은 거 3mm짜리는 거기서 직접 할 수 있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내가 그 수면으로 않고 그냥 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탁 자르는데 피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3mm짜리에 나온 거예요. 30mm는 큰 거래요. 큰 거고 2개가 있어서 양쪽에 2개가 있어가지고. 용종 3개 중에 작은 것 1개만 떼어내고 큰 것 2개는 큰 병원에서 검사하기 위해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혹시 그 혹들이 암이 된 건 아닐까? 내일 검사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족들이 하도 떠밀어서 마지못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용종이 발견된 겁니다. 안 괜찮아요. 오묘한 그 맛이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물과 약을 좋게 4리터는 마셔야 하니 이처럼 힘든 일이 또 없습니다. 찌꺼기가 많으면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검사가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검사가 안 되면 폴립이나 심지어는 암의 일부도 저희가 못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검사를 위해서는 장 정결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특히 위암이 조기인 1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77%인 반면 대장암은 발견 당시 3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대장 내시경 검사가 중요합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만난 김상일 씨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암일 수도 있다는 걱정에 초조하기만 합니다. 외부에서 찍어오신 사진인데 이와 같이 넓적하게 자란 혹이 오른쪽 대장에 있는 모양이고요. 2cm 조금 안 되는 크기로.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그 앞에 또 하나가 이렇게 특별한 파장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혈관상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좀 불규칙하고 그래서 혹시나 암세포가 일부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아직은 암을 의심하는 단계일 뿐 정확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태일 교수가 진행하는 이 시술은 개복하지 않고 내시경을 통해 용종이 있는 점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크지만 점막 아래로 깊이 들어가지 않은 용종일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혈이나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겁니다. 작은 용종은 간단하게 올가미를 씌워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일 씨처럼 크기가 크고 납작한 경우 장벽의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해 먼저 약물을 주입해 용종 아래 조직을 부풀립니다. 그러면 용종과 장벽 사이가 벌어지는데 이때 용종을 제거하게 됩니다. 작지만 깊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넓지만 깊이 안 들어가는 게 또 있어요. 앞으로 푹 튀어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올가미하기도 쉽고 그런데 이렇게 넓적하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일괄로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박리를 해서 그다음에 통째로 다 드러내는 거죠. 납작하면서 옆으로 넓게 퍼진 용종. 쉽지 않은 놈입니다. 자칫 출혈이나 장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김 교수는 노련한 솜씨로 용종을 말끔하게 제거합니다. 뺄게요. 다 됐어. 잠깐만. 이분 보호자 좀 밖에 잠깐 와 계시라 그럴래요? 몸 밖으로 꺼낸 2개의 용종. 이제 조직 검사를 맡겨 암세포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침투했는지 검사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치료가 정해집니다. 용종은 대장 안쪽에 생긴 비정상적인 세포가 돌출돼서 생긴 혹입니다. 용종에는 암과 관계없는 용종과 앞으로 암으로 자랄 수 있는 선종이 있습니다. 50대 이상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용종. 건강검진을 하면서 용종을 떼어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몇 개? 2개. 요번에 3번째 했는데 3번 다 뗐어요. 한 2개, 작은 거 2개, 3개 정도까지는 떼어본 적이 있는데. 2개. 네. 아, 뭐 다들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떼내니까 뭐 그러니 귀여워. 그렇다면 그렇게 떼어낸 용종이 제거만 하면 되는 착한 용종인지 암이 되는 나쁜 선종인지 알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용종이라고 용종인 줄 알아야지. 그거 어떻게? 그 혹이 단순한 용종인지 암이 되는 선종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꼭 물어보세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몇 개를 띄었는데 이 중에 선종은 몇 개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선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띄었는데도 선종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 띄었다, 나는 몇 개를 띄었다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 거는 암이 잘 안 되고 선종에서 되니까, 혹은 선종에 준하는 어떤 것들에서 되니까 그것들을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용종은 선종으로 자라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무려 10개의 용종을 떼어낸 환자가 있습니다. 박재철 씨는 전라도 해남에서 작은 용종들을 떼고 일부는 남긴 채 서울로 왔습니다. 감정하는 그런 마음 같아요. 그쪽에서 아무래도 암 같다고 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용종이 많아서 그 주위에 있는 거는 손을 못 대겠다고 그러시대요. 보호사님이. 가에 그냥 멀리 있는 것만 떼내고 가까이 있는 거는 손 대면 안 되니까 다음에 거기 가서 하시라고. 처음부터 그냥 조직검사 하기 전에 너무 용종이 크다고 암이라고. 처음부터 그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건강 문제는 별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건강검진은 들어봤어도 내시경은 안 해봤어요. 그 물 먹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만요. 그 내시경 하는 사람들, 대장 내시경 하는 사람들. 그래서는 그것으로 좀 거부감이 느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돼요. 76에 받은 생애 첫 대장 내시경. 후회가 너무 늦었습니다. 특별한 말은 없고 우리 이제 이게 큰 혹입니다. 여기 혹의 장으로 따지면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죠. 4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궤양이 있어 보여요. 이러면 이제 이런 궤양이 있으면 조기암을 넘어간 진행암이 된 겁니다. 궤양 옆에 이렇게 혹이 같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덜 심해 보이거든요. 아마 같이 붙어 있으면서 용종이 커지면서 그 중에 용종의 일부분이 궤양이 생기고 진행암이 되면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어떻게 보면 그 변화가 같이 있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용종과 이미 암이 된 선종을 절제하기 위해 큰 병원을 찾은 박재철 씨. 내일 수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오늘 검사에서도 용종이 또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한 8mm 정도 되고요.
이게 내시경으로 보면 좀 크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 크기는 한 8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cm가 안 되는 용종입니다. 생각보다 용종들이 많습니다. 용종이 큰 용종이네요. 오늘 본 용종 중에서 제일 큰 용종이네요. 버섯 머리 모양처럼 생겼죠. 좁쌀만한 것에서부터 콩알만한 것까지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용종. 아주 편편한 용종부터 아니면 겉으로 이렇게 돌출된 용종까지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종들은 찾기가 쉬운데 아까 전처럼 좀 편편한 용종들은 이렇게 도드라지지가 않아서 이렇게 잘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크지 않아요. 오늘은 무려 9개의 용종을 떼어냈습니다. 지난번 지역병원에서 떼어낸 10개의 용종까지 합하면 모두 19개가 됩니다. 제가 보기엔 크기가 한 큰 콩알 한 8mm에서 1cm 그 정도 돼 보이는데 재밌는 건 여기 모가지가 있죠. 여기 목이고 이렇게 있어요. 제거하기도 쉽고 암으로 되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이것도 목이 있어 보이죠? 이렇게 여기가 혹이고 여기가 목입니다. 목이 있는 용종은 완전히 절제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평평하게 옆으로 퍼져 자라는 혹입니다. 암으로 진행될 확률도 높아지고 깨끗하게 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재철 씨가 용종을 다 제거한 후에 다시 수술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용종은 내시경으로 제거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혹이지만 이게 일단 암으로 진행이 되면 내시경으로 그 부위만 도려내는 것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시경을 해서 조기암을 발견하자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용종이나 아주 빠른 조기암의 경우는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분은 아주 심하진 않지만 적어도 조기암은 조금 넘어간 상태, 한 기수로 따지면 1기 정도 된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시경 시술로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박재철 씨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용종은 떼어냈지만 한 개의 큰 혹은 이미 암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렇다면 용종은 어떻게 암이 되는 걸까요? 정상적인 대장에서 용종이 암이 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정상적인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생긴 것이 바로 용종인데요. 이것은 암의 씨앗이 됩니다. 평평하고 매끈하던 정상 조직은 비정상적으로 자라 돌출되고 2, 3년이 지나면 암으로 크는 선종이 됩니다. 선종의 일부 세포가 점차 변형되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조기 대장암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점막 아래까지 침윤되면 진행성 대장암으로 커갑니다. 선종의 경우 클수록 암이 되기 쉽습니다. 작을수록 암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흔히 점막에서 작은 선종이 생기고 이게 커지고 여기서 조기암이 되고 또 진행암이 되는데 어떻게는 보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으신 분은 그 중에 어느 게 언제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개인적인 차이도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예측할 수는 없고요. 결국은 적절한 간격으로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70평생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봤다는 박재철 씨. 수술로 잘라낸 대장 조직은 다시 병리과로 보내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정상 조직을 보시면 이렇게 성 구조를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반면에 암 조직을 보면은 종양세포가 주변 이 조직으로 마구 이렇게 침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 조직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조직. 용종이 암 조직으로 바뀌면서 암세포가 점막을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 내에는 조기암인 일기와 조기암을 넘은 일기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기암은 좀 넘었고 기수로는 일기입니다. 그런데 일기의 경우는 추가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만으로도 90에서 95% 정도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기암이라면 조금 더 좋았겠죠.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을지 모르고 그래도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꽤 빠른 시기에 암을 발견하신 거고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 완치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인 상황에서 치료를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의 씨앗이라는 용종. 그런데 이 용종은 왜 생기는 걸까요? 건강한 사람의 대장 내시경 검사 주기는 5년입니다. 그런데 백승엽 씨는 1년 만에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1년 전에. 네, 1년 됐어요. 1년 전에 그때 혹을 10개 떴어요. 이런 게 납작하게 자라거든요. 이런 거. 작년엔 꽤 컸죠. 네, 작년에는 크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죠. 일러 온 거거든요. 네. 용종 중에 이제 그런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종, 다선종이에요. 다선종이라서 그 당시 때 이런 게 한 10개가 있었어요. 10개 중에 10mm 이상 되는 게 한 2개 있었고 1년 전 10개 정도의 용종을 떼어낸 백승엽 씨. 그런데 올해 5개의 용종이 또 발견돼 떼어냈습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백승엽 씨에게는 왜 이렇게 용종이 자주 그리고 많이 생기는 걸까요? 27세 때부터 현재까지 하루에 15개 피시고 많이 하시는 거죠. 술도 주 2회 소주 한 병씩 드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혹이 많은 경우는 물론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예를 들면 술, 담배, 뭐 아니면 비만, 뭐 이런 것 때문에 음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인은 저도 그거 같아요. 술하고 담배. 술도 주에 뭐 한 2회 정도 먹고 담배도 꼭 뭐 하루 두 갑 가지고 3일 피운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몇십 년이 됐잖아요. 김태일 교수는 용종과 대장암을 일으키는 5가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술. 둘째, 담배. 셋째, 과다한 육류와 고지방식. 넷째, 운동 부족과 비만. 다섯째, 스트레스입니다. 정상 점막에서 이제 용종이 생기고 그게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암이 되는 한 5년에서 1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의 생활 습관이 또는 식이 습관이 어떤가에 따라서도 이 용종이 암으로 가는 그 단계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 쪽은 이거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선은 느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것도 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중에는 운동을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이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비만은 이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잘 조절하면 이런 암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것과 함께 용종과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현재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 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출혈 여부를 검사하는 건데요. 대변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혹이 대장의 폴립이 점점 커지면 그 표면 변화에 따라서 거기서 피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일 정도라도 그렇게 나오는 거를 대변 자멸 반응 검사로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으로 그렇게 찾게 되면 폴립이나 또는 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민감도가 한 그래도 70% 정도 됩니다. 대변 잠열 반응 검사로 양성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대장에 폴립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합니다.